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 칼날에 체인소맨에 나오는 마키마가 들어간다면 어떨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6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마키마 탄지로가 만생을 학교에서 도마를 퇴치하고 납치당한 에이코를 구하러 무한성에 가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소홀하니 보고 온 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찾을 때가는 매끄러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입력치 보증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탄지로는 한참 동안 혈기들을 베어나가며 달려가다가 순간 뒤를 돌아서며 어떤 공격을 막아냈죠. 방금 탄지로에게 파괴사 공격을 날린 것은 다름 아닌 사연사 마카자. 아카야는 자신의 빠른 기습 공격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쳐버린 탄지로의 모습을 보고 꽤나 놀랐습니다. 탄지로는 드디어 만났구나. 내 동생은 지금 어디 있지? 라고 물었고, 아카야는 예전에는 그저 벌벌 떨고만 있더니 그 사이에 성장을 한 건가? 그 여자 얘기라면 이미 부자님에게 들었다. 이미 잡아먹혔을지도 모르겠구나 라고 하며 웃었죠. 탄지로는 그에 아무 말 없이 싸늘한 눈빛으로 해협을 시연했고, 아카야는 파괴살 아침을 시연하며 어디 한번 해보거라 라고 했습니다. 아카야는 아침으로 투기만 있는다면 어떤 공격이든 피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탄지로의 주변으로 엄청나게 뿜어져 나오는 투기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 아카야는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예감이 든과 동시에 탄지로가 앞으로 돌진해 칼을 휘둘렀고, 그 공격은 엄청난 범위를 가졌기에 나침으로 피해낼 수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게 아카야는 파괴사 공격을 통해 그 공격을 상쇄시키려고 했지만 양팔이 탄지로의 공격에 날아가 버렸고, 탄지로는 슈유레시의 원수 지옥에나 떨어져라 라고 하며 아카제의 목을 베어버렸죠. 아카야는 수백 년간 싸움을 위해 수련해온 자신이 이런 어린 꼬마애한테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것에 절망했고, 자신은 결국 아무리 노력해도 코쿠시보가 될 수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카자의 목이 땅에 떨어지자 그 위로 누군가가 빠르게 스쳐 지나갔고, 아카는 마지막 가는 길에 재밌는 싸움을 볼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그는 바로 상일 코쿠시보, 자신이 생각하는 무잔을 제외한 최강의 존재. 그의 압도적인 강함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코쿠시보는 탄지로에게 빠르게 뛰어가 달의 호흡 참격을 수십 개 날려댔고, 탄지로는 해의 호흡으로 그것들을 막아냈는데, 코쿠시보는 탄지로를 보며 몹시 당황하면서도 놀란 느낌을 표출했죠. 이 녀석, 어째서 요리치 그 녀석에 기운이 있는 거지? 라고 물었습니다. 탄지로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었지만 어쩐지 코쿠시보의 몸을 내비치는 세계로 훑어보니 난리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죠. 코쿠시보는 뭐 어쨌거나 이 녀석을 베어버리면 요리치를 내가 베어내는 것과 같을 테지 라고 달의 호흡을 시연했고, 자신이 수백 년간 갈고 닦은 검술의 모든 것을 보여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뛰어드는 코쿠시보와 탄지로, 둘의 검술의 부딪힘은 주변으로 퍼져 무한성 곳곳을 조토화시켜버리게 되었죠. 탄지로 주변에 있던 혈기들은 최강위로 불리우는 코쿠시보가 탄지로를 끝장내지 못하고 있던 것에 조바심을 느꼈고, 자신들이 희생해 저 녀석에게 빈틈을 만들어 코쿠시보에게 도움을 주려고 탄지로에게 덤벼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코쿠시보가 달의 호흡 참격을 날려서 그 혈기들의 몸을 갈갈기 베어버렸고, 내 싸움에 그 누구도 끼어들지 마라 라고 울음장을 놓았죠. 코쿠시보는 자신에게 질투의 대상이자 동경의 대상이었던 요리치를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무너뜨리고 싶은 마음. 아무리 요리치의 검술을 쓴다고 해도 결국은 인간의 몸이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가게 되면 자신이 유리한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코쿠시보는 달의 호흡을 폭풍처럼 몰아쳤고, 탄지로는 자신의 해의 호흡으로 막아내며 치열하게 싸웠죠. 한편 구들의 싸움을 지켜보고 있던 마키마의 옆에 무잔이 쓱 나왔고, 도대체 저 녀석의 정체가 무엇이냐고. 저 녀석은 분명 생김새는 다르지만 예전의 나를 갈갈기 베어버렸던 그 인간과 같은 능력을 지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마키마는 역시 이전에도 칼의 악마의 능력을 지닌 자가 이곳에 있었나 보군요 라고 했죠. 마키마는 탄지로를 처음 봤을 때 탄지로의 이마에 있는 반점을 보고 예전부터 지옥이나 인간 세계에서 강한 실력을 지닌 칼의 악마의 표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칼의 악마가 처음 이 세계에 있던 요리치라는 인물과 계약을 하게 되었고, 그 증거로 이마에 반점을 부여하게 되며
그 반점이 있는 자는 칼의 악마가 쓰는 검술을 개성할 수 있게 되었죠. 요리치 이후로 카마도 가문의 아이가 그 반점을 이어받게 되었는데 그들은 싸움보단 평화를 원했기에 점점 칼의 악마의 힘은 약해지게 되었고 그대로 그 엄청난 힘이 사라지게 되는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하지만 힘을 간절하게 바라던 요리치의 쌍둥이 동생 코쿠시보에게 그 칼의 악마의 힘 일부가 가게 되며 그 생명이 유지가 되었었죠. 그렇게 사실상 마지막 계승자가 될 예정이었던 카마도 탄지로를 마키마가 발견했고 마키마는 그 칼의 악마의 힘을 탄지로에게서 끌어내기 위해 지금껏 탄지로와 친하게 지내는 인물들을 희생시켰던 것이었습니다. 무자는 마키마의 엄청난 치밀한 면모에 소름이 끼쳤고 마키마는 계속해서 탄지로와의 싸움을 지켜봤죠. 탄지로가 가지고 있는 칼의 악마의 힘은 코쿠시보에게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100%의 힘을 내지 못했고 서로가 서로를 내비친 세계로 보며 흐름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코쿠시와 탄지로가 다른 점은 하나, 바로 태양빛이 머금은 철로 만든 일운도는 그 힘에 의해 혁도로 붉게 물들었고 코쿠시보의 칼은 자신의 뼈로 만든 무기였기에 탄지로의 혁도와 맞부딪혔을 때 계속해서 코쿠시보에게 데미지가 흘러들어온다는 거였죠. 그 데미지가 누적이 되자 코쿠시보는 최대한 탄지로의 칼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신경을 썼고 탄지로는 오히려 그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으며 이내 코쿠시보의 칼을 베어버리며 그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코쿠시보는 그 모습에 자꾸만 요리치가 예전 자신을 베어버렸던 트라우마가 떠올랐고 그 공포감을 알아챈 코쿠시보 몸속에 있던 칼의 악마의 힘이 탄지로에게 흡수되기 시작했죠. 그렇게 되자 탄지로는 더욱 강력하게 코쿠시보를 압박할 수 있었고 해외호흡을 더욱 완벽하게 구사하며 코쿠시보의 몸 곳곳을 베어버렸습니다. 코쿠시보는 겨우 몸을 재생해보려고 했지만 혁도의 힘에 의해 제대로 몸이 붙지 않는 상황. 코쿠시보는 역시 그 힘에게 사랑받고 있는 것은 이 녀석이었나? 라며 자신의 패배를 직감했죠. 코쿠시보는 마지막으로 모든 힘을 짜내 달의 호흡을 시연했고 탄지로와 맞붙이게 되었는데 결과는 코쿠시보의 목이 베어 공중으로 날아가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탄지로는 코쿠시보와의 싸움에서 체력을 많이 잃어 숨을 헐떡이고 있었고 마키마는 슥 손을 뻗어 손가락총으로 쉬고 있는 탄지로를 겨냥했죠. 그런데 그 순간 무장의 촉수가 마키마의 몸을 사정없이 꿰뚫어버렸고 크크 이 녀석 정말로 계속 나를 지배할 수 있을 것 같았나? 라며 가운데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마키마는 입에서 피를 토하며 어째서 나를? 이라고 했는데 무자는 네가 저번에 나에게 타마요와 우바시키 당주가 접선할 거라는 걸 알려주며 그들이 쓸데없는 짓을 하려면 죽이라고 명령했었지. 그때 나는 그들을 그냥 죽인 것이 아닌 내 몸에 흡수를 한 것이다. 그대로 몸을 흡수하니 나는 이전보다 훨씬 강한 존재가 되었고 사실상 새로운 개체가 된 나이에 너의 세뇌가 풀리게 되었다. 그리고 일부러 너에게 지배하는 척 빈틈을 노린 것이지 라고 웃었죠. 무자는 그대로 촉수를 몇 개 더 뻗어 마키마의 몸을 더 뚫어버렸고 확실하게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에 흡수를 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로써 나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최강의 존재가 된다 라며 기뻐했는데 그 순간 탄지로가 뛰어와 마키마에게 꽂혀있는 무자의 촉수들을 단번에 베어버렸고 마키마는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졌죠. 무자는 이게 무슨 짓이냐고 화를 냈고 탄지로는 너야말로 마키마 씨에게 무슨 짓을 이라며 분노했습니다. 무자는 탄지로에게 방해하지 말라며 촉수를 뻗어 탄지로를 공격했고 탄지로는 순식간에 그 공격을 베어낸 뒤 무자에게 다가가 상반신을 베어버렸죠. 무자는 엄청난 고통과 함께 비명을 질렀고 너 지금 나랑 이렇게 싸워서는 안 된다고. 저 마키마라는 여자는 사실 인간이 아닌 지배의 악마. 그동안 이 녀석과 동료를 죽이고 이 모든 일을 계획한 진정한 흑막이었다고 했습니다. 네 여동생 네이코를 납치하라고 지시한 것도 바로 저 여자. 난 네 여동생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고 했죠. 그의 탄지로는 그럼 네이코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싸늘하게 물었고 무자는 지금 무한성 안쪽 감옥에 가둬놓은 상태며 금방 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당장 네이코를 풀어줘 라고 말했고 무자는 그 정도는 당연히 해줄 수 있다며 마키마에게 명령해 네이코를 풀어주게 되었죠. 무자는 이제 나를 믿겠지? 라고 하며 부드럽게 웃었는데 순간 탄지로가 해협을 하며 무자의 몸을 다시 한번 크게 베어버렸습니다. 무자는 비명을 지르며 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고 네 동생을 풀어줬잖아 라고 부르셨는데 탄지로는 애초에 네가 산속에서 조용히 살고 있던 우리 가족들을 건들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무자 네 녀석이 내 가족의 원수인 건 여전히 변함이 없어 라고 했죠. 무자는 이거 일이 꼬였다 라는 생각이 들며 이 녀석의 힘은 자신이 예전에 완벽하게 발렸던 그 검사
요리치 재림이나 다름없는 수준. 나키메에게 무한성의 구조를 빨리 바꾸라고 소리쳤고 그대로 빤스런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부자는 씩 웃으며 이곳에서는 나키메가 있는 한 절대로 나를 잡을 수 없다 라고 했고 탄지로가 부자에게 닿으려고 할 때마다 장소가 뒤바뀌며 부자에게서 떨쳐놓게 되었죠. 부자는 이 빠져나갈 수 없는 무한성에서 굶어 죽을 때까지 한번 버텨보거라 라고 소리쳤는데 부자의 옆쪽의 벽이 탄지로에게 베어 무너졌고 부자는 나키메 이 자식이 접근해온다 라고 소리쳤는데 탄지로가 코앞까지 다가올 때까지 무한성의 구조가 변하지 않았고 그대로 탄지로의 참력이 부자의 몸을 두동강 내버렸습니다. 부자는 나키메 뭐하는 거야? 라고 소리치며 나키메에게 텔레파시를 보냈는데 어쩐지 자신의 텔레파시가 나키메에게 닿지 않았죠. 그의 부자는 달을 헬기를 시켜 나키메가 어디에 있는지 탐색했고 나키메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키메는 비팔을 들고 부들부들거리고 있었고 그 옆에는 마키마가 멀쩡히 서 있었으며 마키마의 눈빛이 그쪽을 쳐다보는 혈기의 눈빛과 마주치게 되었고 그대로 그 모습이 부자에게 생생히 비춰지며 이 시나리오 6부가 끝이 나게 되죠. 자, 이렇게 이 시나리오도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체인소맨에 있는 설정을 빛깔 세계관에서 좀 더 매끄럽게 각색한 부분이 있으니 팔의 악마 저거 아닌데요? 라며 원작 고정에 대한 비판을 삼가해줬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기시고 다음 시나리오 7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